답 내신 분 답은요? 1111분이요. 1023번. 그래요? 아, 1111분에 1000 14요. 14 나왔어요? 잠깐만요. 오, 틀린 것 같죠? 아, 네. 아, 아, 미쳤습니다. 1111분에 네. 33번이요. 1111분에 33번이요. 33 8. 탈 네. 나왔습니까? 네. 오모주 네 맞는 것 같네요. 자, 네, 자 지금부터 우리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큰 수가 있다라고 치자 3, 5, 7, 8이라는 수가 있어요. 얘 5로 나눈 나머지 구하고 싶으면 우리 뭐에만 신경 쓰면 됩니까? 맨 마지막 자리수 한 자리만 보면 되지. 5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야. 자, 그래서 우리는 5로 나눈 나머지를 구할 때 마지막 자리수만 신경 쓰면 됩니다. 우선 요 녀석 7의 n제곱이라는 것은 7의 1제곱, 7, 7의 49, 9, 7의 63, 그리고 7, 3, 21, 다시 7 곱하고 여기에 7 곱하면 7, 7에 49, 7 곱하면 9, 7에 63, 3, 7에 21 계속 마지막 자리수가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여기에다 이제 2를 더하면 이 수는 어떻게 바뀌어버려요? 마지막 자리수가 8, 0, 4, 2, 8, 0, 4, 2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자, 얘를 5로 나눈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하래요. 나머지 뭐가 되겠습니까? 3, 0, 4, 2, 3, 0, 4,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을 A1, A2, A3, A4, A5, A6, A7, A8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다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요, 이 녀석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보이는 무한은 땡땡땡으로 바뀌고 시그마는 무수히많은 덧셈으로 바뀌기 때문에 실제 써봤더니 10의 1제곱분의 3 더하기 10의 2제곱분의 0 더하기 10의 3제곱분의 4 더하기 10의 4제곱분의 2 더하기 10의 5제곱분의 3 더하기 10의 6제곱분의 0 더하기 10의 7제곱분의 4 더하기 10의 8제곱분의 2 더하기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네요. 자, 얘는 무슨 상태 되겠습니까? 0점,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수가 3이야.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 4, 네 번째는 2, 3, 0, 4, 2 이렇게 가고 있네요. 그러므로 우리는 답을 0.3042의 순환마디가 여기에 있어 라고 구하시면 되겠죠. 아마 여러분이 푼 답도 맞을 거예요.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써? 9999, 3042 다시 약분된다. 우선 딱 보니까 몇으로 약분됩니까? 9로 약분되네요. 1111, 916, 98, 93, 27 27 빼면 34, 93, 27 빼면 몇 나오냐? 72, 9 8에 72. 얘 또 나눠지나? 뭐 이런 식으로 구했을 거야. 그치? 네. 어쨌든 맞는 답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로써 드디어 끝났어요. 예. 그래서 다음 주에도 급수 숙제 꼭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손들기 한번 해보자. 나 숙제 오늘 안 냈다. 다 내셨습니까? 그 수열의 극한 숙제 다 내셨나요? 잠시만요. 예, 수열의 극한. 예. 잘했어요. 다 내시면 되나요?
네. 자, 온 숙제 5분 다 내신 거죠? 근데 살짝 못했는데. 아, 살짝 못했어요. 다음 주에 2개 다 해가지고 내세요? 네. 좀 냈거든요. 안 돼. 다 하고 내야 돼요. 살짝 못하면 내면 안 돼요. 그럼 또 빡가이에요. 자, 그래서 네. 진짜 재훈 군도 다 못했어? 다음 주에 2개 다 해? 예. 2개 다 살짝 못하면 안 되고 완벽하게 해서 내기 바래요. 얘들아, 선생님이 이 숙제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이렇게 목표를 세워야 돼. 나는 이 숙제를 뭐 수요일이나 목요일까지 악착같이 다 풀 거야. 라고 하면 이제 금요일까지 풀 수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막 금요일까지를 잡으면은요, 뒤에 부실하게 살짝 못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는 숙제야. 네, 살짝 못했어요? 네. 범위가 네. 그 부분 별표 지문은 사진으로 문자로 찍어가지고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네. 아, 답지가 260인가 그거? 네. 아, 그것도요. 답지가 틀린 것도 문자로 찍어서 선생님 답이 틀린 것 같아요 라고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검토를 해가지고 예, 바꿔드려요. 네. 답지 틀리거나 그런 부분은요, 예, 다 문자로 그 부분을 좀 문제를 찍어서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함수의 극한 들어가 보도록 하겠다. 예, 아주 쉬운 것부터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1페이지 보도록 하자. 함수의 극한, 연속성, 미분 등을 배우는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주제들이야. 함수의 극한 배우고 연속성 배우고 미분 이런 거 배울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배우는 딱 하나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뭐냐면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함이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프를 그리기 위함이에요. 자, 아, 그림 잘 그리려고 배우는구나. 자, 그럼 우리 극한의 발전 단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제일 첫 번째 단원명이 뭐였어요? 수열의 극한이었어요. 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었습니다. 두 번째 단원이 뭐였습니까? 급수였어요. 급수는 사실 무한급수라는 말을 줄인 거지. 무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급수 sn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n이 무한대로 갈 때만 배웠다면 지금부터는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x가 0으로 갈 때, x가 a로 갈 때 이런 것을 배우게 될 거야. 선생님, 그럼 얘네 다릅니까? 달라요. 여기에서 말하는 n은 뭔데? 자연수예요. 1항, 2항, 3항, 4항.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적어 놓습니다. 첫 번째 줄에 자연수가 무한히 커진다. 자연수가 무한히 커진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자연수가 무한히 커진다. 그리고 요 단원과 관련이 돼 있는 개념이 바로 뭐다? 수열의 극한과 또 뭡니까? 급수. 요 두 단원에서 우리는 요런 얘기를 했다요. 자, 그러면 이제 아래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무엇을 배우면서 함수의 극한을 배우면서 다루게 될 내용들입니다. 함수의 극한을 배우면서 다루게 될 내용이에요. 자, n이 자연수면 여기에서 말하는 x는 무슨 수가 될까? 실수가 되겠지. 왜? 함수의 기본은 실수니까. 실수가 무한히 커진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실수가 무한히 커진다 라고 적어 놓으세요. 자, 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보이는 이제 x가 0으로 간다라는 말은 실수가 0에 가까워진다 라는 말이에요. 실수가 0에 가까워진다 라는 말입니다. 자, 실수가 0에 가까워진다. 자, 써놓고 보니까 뒤에 좀 여백이 있죠? 거기에 그림을 하나 그려놓을 겁니다. 어떤 그림이냐면 여기에 0이 있었어요. 그러면 x를 0으로 보낸다라는 얘기는 바로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 0 옆에 있는 실수까지 보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0 옆에 있는 실수는 엄청 작아서 거의 0하고 비슷비슷한 그런 숫자가 되겠지. 우리는 바로 0 옆에 있는 이런 아주 작은 숫자를요, 무한소라고 부릅니다. 무한대의 반대네요. 예, 무한소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한소는요, 0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아주
거의 0에 근접하지만 아주 0에 가깝지만 약간의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질량이 살아있다는 느낌일까? 그런 느낌의 값이에요. 자, 그럼 보도록 하자. 예. 마지막엔 적어 놓으세요. 실수가 어디에 가까워진다? A에 가까워진다요. 자, 이 얘기 역시 A라는 값이 있으면 우리는 값을 요 A 직전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실수까지 밀어붙일 거다 라는 게 함수의 극한 개념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요 이제 계속 선생님이요 헷갈리지 말라고 비교를 해드릴 거예요. 왜? 수열의 극한, 극수함수의 극한을 비교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면 리미트 배웠는데 또 배우는데 아,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왜 계속 똑같은 걸 배우고 있지? 이런 착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비교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틈틈이 비교할 수 있을 때마다. 자, 우리 수열의 극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의 극한의 핵심은요 이산적 변량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어떤 수에 기반하고 있는 이산적 변량이 수열의 극한이야? 이산적 변량하면 떠오르는 수가 뭐예요? 묻자. 이산적 변량이라는 말 나 들어본 적 있다? 뭐죠? 떨어져 있는. 예, 떨어져 있는 이에요. 자, 보자. 우리 이산이라는 말 어디에 썼어요? 평소에 보통 이산, 가족이라고 쓰지. 떨어져 있는 가족이에요. 그래서 이산이라는 개념은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런 녀석들 우리 정수라고 부르지. 그럼 정수에서는 마이너스 2 옆에 있는 정수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읽을 수 있냐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0, 1, 2 요게 딱 이산적 변량이에요. 자, 이 이산적 변량과 반대되는 개념이 뭐죠? 연속적 변량이라는 개념이에요. 수학에선 이산과 연속은 굉장히 중요한 양대 산맥입니다. 자, 연속적 변량이라는 개념이에요. 얘는 실수라는 수를 근간으로 하고 있고요. 수열의 극한에서 얘는 자연수라는 수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연속적 변량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여기에 0이라는 수가 있어. 선생님이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마이너스 2 옆에 있는 정수는 읽을 수 있었지? 그러면 0 옆에 있는 실수를 읽어보려고 해. 0 옆에 있는 실수. 어떻게 읽을 거야? 0점. 00000000000 아, 일할까? 안 돼. 더 작은 게 있어. 00000000000000000000000 죽는 날까지 해봐. 나 이거 읽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붙어있기 때문에 읽을 수 없어. 우리는 이 붙어있는 이라는 것을 연속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이산은요 떨어져 있는 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있다? 읽을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반면에 연속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상태? 붙어 있는 이에요. 붙어 있기 때문에 읽을 수 있다 없다? 읽을 수 없다라는 이런 성향을 지닌 변량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즉 이산적 변량의 대표적인 예는 정수와 자연수입니다. 그리고 연속적 변량의 대표적인 예는 뭐 실수, 무리수도 될 수 있고 유리수도 될 수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자,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수열의 극한에서 배웠던 개념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값은 뭘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의 값은 뭘까? 우리는 딱 요런 것에 관해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함수의 극한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은 뭐냐면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의 값은 어떤 수렴값을 가질까? 혹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는 어떤 수렴값을 가질까? 혹은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갈 때 fx는 어떤 수렴값을 가질까라는 이런 것들에 관해서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어때? 수열의 극한과는 달리 와 이제는 리미트 n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기도 하고 a라는 특정 숫자를 향해서 극한값을 밀어붙이기도 하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훨씬 다양하고 즉 어려워졌다. 되겠죠? 자, 그러면 수열의 극한에 쉬운 문제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자, 여기에서 아주 유치하고 쉬운 문제들은 n자리에 1, 2, 3 땡땡땡을 대입해서요. 1, 2, 1이 AN에서 A1도 구하고 A2도 구하고 A3도 구해서 와 얘는 무슨 값으로 갈 거야 라는 발견적 추론이 가능한 문제, 이런 게 굉장히 쉬운 가장 기초적이고 유치한 문제 유형이었어요. 그냥 얘 가다 보니까 얘는 무한대로 가겠네, 얘는 0으로 갈 것 같아, 이런 느낌 찾는 거예요. 반면에 수열의 극한에서의 일반 난이도 문제들은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다뤘냐? 무한대분의 무한대 이런 거 배웠지. 그리고 또 뭐 배웠습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도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가끔인데 0 곱하기 무한대나 무한대 곱하기 0 요런 것도 배웠고요. 아래 n 제곱을 포함한 식에 관해서도 배웠어요. 그래서 적어놓자. 아래 n 제곱 포함식 등등은 발견적 추론이 아닌 식의 변형으로 푼다. 포함식 등등은 발견적 추론이 아닌 식의 변형으로 푼다. 발견적 추론이 아닌 식의 변형으로 푼다 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결국 일반 난이도 문제는 뭐로 푼다? 식의 변형으로 푼다. 되겠습니까? 네. 그냥 딱 봐서 느낌이야 몇으로 향할 거야. 쉬운 문제. 식을 일일이 변형해서 답이 나오면 일반적인 난이도의 문제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함수의 극한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쉬운 문제는요. 그래프를 그려놓고 푸는 게 가장 쉬운 유형이에요. 그래프를 그려놓고 푼다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그래프의 수준이라는 건 굉장히 유치하기 짝이 없지. 겨우 막 1차, 2차 뭐 이런 거는 몇 개,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대부분의 문제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즉 일반 난이도 문제는 적어놓습니다. 그래프를 그릴 수 없을 때는 식의 변형으로 푼다. 그래프를 그릴 수 없을 때는 식의 변형으로 푼다. 그래프를 그릴 수 없을 때는 식의 변형으로 푼다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엔 뭐예요? 수열의 극한도 보통 문제는 식의 변형으로, 함수의 극한도 보통 일반적인 문제는 식의 변형으로 푼다예요. 자, 그런데 식의 변형 밑줄 치고 아래로 화살표 빼서 인수분해, 유리화, 샌드위치 정리. 인수분해, 유리화, 샌드위치 정리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수열의 극한은 인수분해하거나 유리화하거나 샌드위치 정리로 답을 낸다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 또다시 중요한 차이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다시 배웁니다. 뭐 배우겠습니까? 수렴과 발산이라는 개념을 배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이전의 수열의 극한에서는 보이지 않던 발산의 개념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수렴의 개념도 있어요. 그걸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자. x가 a로 향할 때 fx는 알파로 향한다라는 이와 같은 식을 우리 간단히 줄여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러면 이 녀석의 의미는 해석해보면 정의역의 원소 x가 a에 무한히 가까워질 때 함수값 fx는 어디로 수렴한다? 알파로 수렴한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함수값 fx는 알파로 수렴한다. 함수값 fx는 알파로 수렴한다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때 알파로 수렴한다 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 알파에 점점 가까워진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게 보통 우리가 수열의 극한에서 봤던 거 아닌가? 어딘가 계속 점점점 가까워지는 거. 그런데 함수의 극한에서는요,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어요.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알파이다 라는 요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케이스냐면요, y는 알파인 상수 함수인 경우예요. y 이꼴 알파인 상수의 함수인 경우에는요, 그냥 수렴한다 라는 말은 알파다 라는 얘기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나 이거 뭔 소린지 잘 모르겠어요, 함수의 수렴 좀 이상해요 라는 학생들을 위해서 요 밑에 여백이 있을 거예요. 여백에 조그만한 그래프 2개만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x축과 y축이 있어요. 그리고 x축과 y축이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어떤 그래프가 있어요. 어떤 그래프냐면 함수의 그래프인데요. 이렇게 생긴 함수의 그래프가 있어. 바로 y는 fx라는 함수입니다. 자, 그런데 요렇게 텅 비어있는 점이 하나 있지. 요 점의 x 좌표가 a예요. 그리고 요 점의 y 좌표가 알파예요. 그러면 이때 x를 a로 보낸다라는 얘기는 그림을 어디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바로 여기 옆까지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갔더니 점점점 어쨌든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어? y값은, 함수값은 알파에 가까워지고 있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경우가 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극한값이 알파로 수렴해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에는요, 그림이 이와 같은 상태예요. y는 알파라는 이와 같은 그래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요, a가 이렇게 있기는 하고 여기도 알파이기는 한데요, 중요한 것은 a로 밀어붙였을 때 이렇게 가지. 그런데 이 값이 뭔데? 알파예요. 이 경우에는 알파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알파 자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상수함수의 케이스다 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구나, 함수의 수렴에는 알파에 가까워지는 경우도 있고 알파인 경우도 있구나 라고 1번 앞에 수렴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1이라는 번호 앞에 수렴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자, 이 그래프 지워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수렴을 배웠으니까 뭘 배운다? 발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산 배워보도록 하자. 자, 2번 앞에는요, 발산이라고 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다가 발산이라고 좀 적어 놓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할까요? x가 a로 향하는데 fx가 무한대로 간대. 우리 이거 식 어떻게 세울 수 있어? 리미트 x가 a로 향할 때 fx는 플러스 무한대야 라고 식 세울 수 있겠네요.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얘를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바로 발산이에요. 자, 그럼 아래쪽은 리미트 x가 a로 향할 때 fx는 마이너스 무한대에 가까워지니까 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겠네요. 뭐라고 쓴다? 뭐야?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그래, x가 a로 갈 때 fx 구해보려고 했어. 근데 있어 없어? 없지요.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한다? 진동이라고 해요. 사실 이 세 개까지는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수열의 극한 무한급수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냥 똑같아요. 신경 쓸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수열의 극한에서는 보이지 않던 새로운 발산의 케이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네 번째예요. 함수의 극한에만 등장하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 자, 그냥 x가 a로 향하는데 fx가 그냥 없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어떤 경우냐면 이런 개념입니다. 자극한의 값과 우극한의 값을 구했는데 자극한과 우극한의 값이 같지 않으면 우리는 얘는 수렴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자,
그러면 이제 자극한 우극한이 뭡니까 선생님? 이상한 게 나왔네요. 예, 설명해 주세요 라고 나오겠지. 그래서 페이지를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자극한 우극한 설명을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봤더니 이와 같은 그림이 있어요. 자, 예. 그러면 우선요 여기에서요 x가 1로 향한다의 의미에 대해서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땡땡 해놓고 받아 적으세요. 점 1에 점점 가까워져서 바로 옆의 점이 된다. 점 1에 점점 가까워져서 바로 옆의 점이 된다. 점 1에 점점 가까워져서 바로 옆에 점이 된다. 라는 것이 바로 x를 1까지 극한으로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이때 x는 1하고 같은 수다, 다른 수다? 다른 수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 이 x는 도대체 어떤 수입니까? 라고 말하면 바로 이 1 옆에 있는 요 수가 x가 1에 점점 가까워지는 수예요. 그런데 문제는 1이라는 수를 중심으로 이쪽으로도 가까워질 수도 있고 이쪽으로도 가까워질 수 있죠. 자, 우리는 이때요 이쪽에서 가까워지는 이 녀석을요 왼쪽에서 가까워지고 있다 좌극한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경우에 얘를 오른쪽에서 가까워진다 우극한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얘를 수학적 표현으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x가 1로 가고 있기는 가고 있지. 그런데 1보다 작은 수에서 가까워지므로 뒤에 마이너스를 붙여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극한을 자극한이라고 불러요. 앞에 붙이는 게 아니고 뒤에 붙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x가 1로 향하는데 오른쪽 약간 큰 쪽에서 접근하고 있죠? 뭐라고 부릅니다? 우극한이다 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림을 보고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자. 여러분은 밑에 채우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식을 봤더니 리미트 x가 3-로 갈 때 fx, 리미트 x가 3 플러스로 갈 때 fx 두 개를 구해보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하나는 3의 자극한 구하라는 거네요. 그래서 x를 계속 자극한으로 갈 때 이 그림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겠지. 이때 y값, 함수값은 어디에 가까워져요? 6에 가까워지고 있네요. 그래서 6 썼어요. 자, 그러면 3의 우극한. 자, x가 3 플러스로 갈 땐 극한값이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6에 가까워지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때 얘를 합쳐가지고요. 와, 얘는 자극한의 값과 우극한의 값이 같구나. 그러므로 얘는 뭐 한다? 수렴한다 라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렴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한다? 리미트 x가 작한 우극한 모두 다 6이니까 그냥 3으로 향할 때 fx는 6의 수렴해 라는 이런 결론을 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는 7로 향할 때가 나와 있네요. 리미트 x가 7-fx일 때 극한값 구해볼까? 몇 나오니까? 2 나와요. 자, 그림 보고 리미트 x가 7 플러스 fx일 때 극한값 몇 나옵니까? 7 나와요. 와, 그러면 이 경우가 바로 뭐야? 자극한하고 우극한하고 같다, 같지 않다? 같지 않는 경우이므로 우리는 이때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리미트